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번에 이상민이 소개팅을 했는데요. 이상민은 빛 청산과 함께 소개팅 근황을 전했는데 미모의 소개팅녀 김유리와 소개팅을 하면서 그녀의 인스타 직업 프로필에 대해 관심이 폭발하고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상민과 12살 차이가 나는 연하 소개팅녀인 그녀는 현재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건대 쪽에서 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는 2010년 신동엽과 이경규가 방송했던 연애 예능인 TVN 러브 스위치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미스코리아 대구 진 출신으로 중국 동방항공 스튜어디스로 근무했었죠. 2019년부터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제약회사에 재직하게 되었는데요. 방송 출연 후 그녀가 입었던 착장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SNS에 폭주하면서 자신의 SNS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우새 이상민과 김유리의 소개팅 방송 장면을 보면서 김유리의 외모도 이쁜 만큼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말도 정말 이쁘게 한다고 하며 진지하게 정말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죠. 앞서 이상민이 김종국, 김종민을 만나 지난번 소개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상민이 그날 만나고 돌아간 후 소개팅을 한 김유리가 먼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2주가 넘도록 아직까지 답장을 안 보냈다고 하자 이를 들은 김종국은 이 형 정신병자네라고 말했고 김종민 역시 분노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7에서 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밖에서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하필 첫 소개팅에 너무 괜찮은 분이 나왔다. 나를 잘 알고 왔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다라고 변명했죠. 이에 김종국과 김종민은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며 답장 코치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조언에 힘입어 이상민은 14일 만에 답장을 했고 잠시 후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상민에게 다시 답장이 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애프터 데이트 현장도 그려졌는데 해가 뜨지 않은 야심한 시각,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는 이상민의 모습에 스튜디오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맴돌았죠. 데이트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자 지켜보던 이들을 모두 경악해 했는데 다름 아닌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데이트 장소였던 것입니다. 유리 씨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 건 처음이다라고 하자 이상민은 지금이 회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다라고 답했죠. 이상민은 유리 씨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대접하겠다며 함께 경매를 구경한 뒤 직접 생선을 고르러 갔는데 새벽 수산시장은 데이트의 최적인 장소였습니다. 경매 열기로 주변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또 물이 튀자 이상민이 유리 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상민은 외투까지 벗어가며 감싸주려고 했지만 유리 씨가 말을 걸어서 다시 주섬주섬 옷을 껴입었습니다. 이상민은 평소 궁상민의 면모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비싼 감성돔과 22만원 상당의 킹크랩을 고르자 상인이 혹시 여자친구냐? 고 물었고 이상민이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답해 모벤저스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죠. 또한 이상민은 식당에 가서도 제가 앉은 자리가 진짜 뷰가 좋은 것 같다. 유리 씨가 앞에 있어서라고 로맨틱한 멘트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경매가 재밌었냐? 저는 실제로 경매를 당해봤다며 불필요한 썰을 풀어 MC들의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일출을 함께 보며 이상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리 씨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해드리겠다고 은근슬쩍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죠. 그런데 최근 이상민은 충격적인 그의 건강 상태와 소개팅녀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공개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상민이 탁재훈과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 갱년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를 만난 이상민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약물 치료를 권해서 왔다라고 밝혔죠. 의사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있다. 그게 동반돼서 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이상민은 식은땀이 무지하게 나고 얼굴 홍조도 있다라고 증상을 토로했습니다. 이상민은 수면은 7년 전부터 처방받는 약이 잘 듣는다. 공황장애약, 수면장애 약까지 같이 복용 중이고 무기력감이 조금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의사는 이상민은 2020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2.5였다라면서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의 수치라고 짚었고 다행히 치료를 받은 이후 이상민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2021년 기준 남성 호르몬 평균 수치이자 50대 중반 수준인 3.5까지 올랐다고 전했죠. 그러나 이날 방송 중 진행한 검사에서 이상민의 호르몬 수치는 다시 60, 70대 수준으로 떨어진 2.78을 가리켰습니다. 의사는 최근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것이라고 이유를 추측했는데 좋지 않은 검사 결과에 이상민은 충격에 빠졌고 큰일 났네. 이게 떨어지기도 하는구나라며 굳은 표정으로 탄식했죠. 이상민은 소개팅은 내가 했는데 내 주변이 다 설레하고 난리가 났다.
정작 나만 아무렇지 않더라. 주변은 난리가 났는데 나만 아무렇지 않은 거다라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상민은 설렘이 없다기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욕구가 안 생기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편안함이 낫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같이 온 것이라고 해석하며 갱년기 우울증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라면서 부연하자 이를 듣던 이상민은 성적인 흥미도 많이 떨어졌다. 공기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니까 더 떨어졌다라고 고백했죠. 의사가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식사도 중요하다라고 하자 이상민은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신동엽은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고 치과 가듯 비뇨의학과에 가서 확인한다라면서 최근 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상민이가 가슴 아파할까봐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이보다 앞선 2019년 8월 6일 전파를 탄 MBN 살벌한 인생 수업 최고의 한방에서는 배우 김수미의 계획에 따라 비뇨기과에서 남성성 검사를 받는 탁재훈과 이상민, 장동민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해당 회차에서 김수미는 세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오늘 비뇨기과 검사를 받고 이상 없으면 짝을 맺어줄 것이라며 비뇨기과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은 저는 문제가 많다. 검진표에 다 0점이 나왔다라면서 이게 알려지면 대외적으로 안 좋으니까라고 걱정을 표하면서 공황장애 약을 6, 7년째 먹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 이성 생각을 전혀 안 해서 남성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라고 토로했죠. 이를 듣던 의사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정자 생산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건넸는데요. 당시 이상민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2.7로 정자 운동량과 정자 모양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자 의사는 자연 임신이 힘들 것 같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 결과에 이상민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의사는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켰죠. 앞서 이상민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바람을 여러 차례 전해왔던 바 늘 고민이었다라며 입을 열었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절실했다라고 전했죠. 이상민의 고백에 김수미와 탁재훈, 장동민은 그를 다독였고 검사가 끝난 뒤 김수미는 원기 회복하는 거 사줄게라며 고생한 세 사람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69억 빚 청산을 드디어 눈앞에 두고 있는 이상민 씨가 7월에 이사를 간다고 밝히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파주의 한 주택 차고에서 플리마켓을 연 이상민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상민은 해외에서는 이런 차고에 물건을 내놓고 플리마켓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희귀한 패션 아이템부터 피규어, 차량용품, 청소기, 캐리어, 믹서기, 안경 등 여러 물건들을 모조리 플리마켓에 내놨죠. 이상민의 플리마켓을 돕기 위해 찾아온 김종민은 근데 플리마켓은 갑자기 왜 여는 거냐라고 의아함을 내비치자 이상민은 7월에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상민은 서울로 집을 옮기면 아무래도 규모가 더 좁지 않겠냐라며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줄여서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죠. 이상민의 구찌 가방에 관심을 보이던 김종민은 이거 진짜냐라고 물었고 이상민은 가품이면 100배 보상해 주겠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가장 최고가였던 물건은 이상민이 21년 전 구입한 에르메스 구두였는데 이상민은 21년 됐다. 진짜 잘 신었다. 전성기 때 신었던 것이라고 말했죠. 이에 김종민은 또 다시 이거 찐이냐라고 의심했고 이상민은 형은 가짜 안 한다 없어서 못 살지언정 가짜는 안 한다라고 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앞서 이상민은 현재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파주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공개된 집은 1층에 거실이 있고 층과 층 사이에 주방, 2층에는 침실과 옷방이 있는 구조로 지하 창고와 야외 테라스를 갖추고 있었죠. 이상민은 예전에 살던 곳보다 월세가 반값이라며 진짜 서울은 14평, 18평도 월세 200만 원을 달라더라라며 고충을 털어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유발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상민이 거주하는 파주 집의 시세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가난 코스프레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이 지금까지 좋은 집에 살며 가난은 그저 컨셉이라는 시선에 놓여 이게 불씨가 돼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면서 가난 컨셉 방송을 하고 있다는 힐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빚을 청산한 만큼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나이가 50인데 활동 기간이 20년이 넘는 데다
중간에 온갖 굴곡들을 겪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대하여 실패를 해도 1년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게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2배, 3배 더 강해졌다고 하죠. 이상민이 김유리 씨를 마음에 들어하자 두 사람이 나이도 있는 만큼 결혼에 골인할지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민 씨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